네, 사주 재테크.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오행의 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천간합 중요하다고 했어요.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서 필요한 오행을 끌어오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결국 이제 이 사주를 감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감명하는 이 술사들의 창의적인 생각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글자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고, 보다 더 입체적이고 또 풍부한 그런 사주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은 안 된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적이 이 방법 없어서라도 그것을 끌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충을 하든지 해서 그 사람이 완성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제 명리술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제 명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나쁜 얘기를 해서 위기를 조성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의 삼합, 방합, 육합 이런 것들도 필요한 글자들을 땡겨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땡겨오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천간충, 지지충, 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실전 사례들도 좀 보도록 하죠. 자, 충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끼리 이제 부딪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부딪혀서 깨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오행의 이 글자들 간에 충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뭔가 그 사주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도 천간의 충과 지지의 충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과거에는 천간충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만은 실제로 천간충은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지충 같은 경우에도 뭐 좌우충이라든지 아니면 진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주 뭐 충돌하니까 죽고 말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이 고전명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거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은 오행의 상극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오행의 충은 천간충과 지지충으로 나눠지는데, 고전명리에 의해 보면 천간충은 드러나는 모습이고 지지충은 감추어진 모습입니다. 지지 사이의 충에 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충돌이긴 한데 그 작용이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간충 같은 경우에는 간무충, 을기충, 목국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국수는 무임충, 기계충, 그렇죠? 수국하인 경우에는 병임충, 그 다음에 정계충. 이게 이제 양의 글자들끼리, 음의 글자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목국토, 토국수, 수국하, 이게 상극 관계로 이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화극금인 경우에는 병경충, 정신충, 또 금국목은 갑경충, 을신충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사주에서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글자들 사이에서 충이 발생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한테 필요한 글자가 충을 당해서 흔들리면은 좋지 않지만, 나한테 위협이 되는 글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사흉신, 그죠? 뭐 상관이라든지 효신이라든지 양인이라든지 칠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을 받아서 제거돼 버리면 그런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주 전체를 따져서 충의
그 좋고 나쁨 시기를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지지충입니다. 지지충은 이제 방합에서와 같이 세 글자씩 합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삼합인데, 근데 그걸 이제 따져보면은 생지, 왕지, 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기 어딥니까 합할 때 저기 그 방합할 때 있잖아요. 임묘진, 그다음에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할 때 생지는 인신사해가 있고, 왕지는 자오묘유가 있고, 고지는 이제 진술충미가 있는 거죠. 생지는 생지끼리, 왕지는 왕지끼리, 고지는 고지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이제 충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지충에는 인신충, 사해충, 인신사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특히 이 생지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 할 때 삼재 할 때 보면 이제 인신충, 그러니까 이제 2022년이 이민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신충이 되니까 여기 그 신으로 시작하는 그 삼합 신자진, 그러니까 원숭이, 쥐, 그다음에 용, 이렇게가 이제 저기 삼재가 시작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신년이 오면 인신충이니까 인오술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호랑이, 말, 그 다음에 술이니까 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해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기 충으로 막 보긴 하는데, 사해충이 되면 이제 삼재가 어떻게 되냐면 해자축으로 오는 거고, 해년이 오면은 그 사해충이 되면은 사유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삼재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주신법, 사주구법 이런 거 말씀드릴 때 띠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 잘 안 맞는다 했죠. 그래서 삼재를 좀 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 믿을 거 못 됩니다. 항상 매번 저기 그 위기는 오고 어려운 일은 옵니다. 근데 그걸 굳이 맞춰 보면 삼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이제 불가 내지는 저기 이 점집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3인 가족, 4인 가족, 4인 가족만 되더라도 띠들이 전부 다 저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체로 저기 매년 삼재가 옵니다. 그러니까 매년 삼재풀이 하러 가야 돼요.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왕지에는 자오충, 묘유충. 근데 특히 자오충 같은 경우에 좀 심하게 보죠. 묘유충은 뭐 크게 저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고, 고지충 같은 경우에는 진술충, 충미충이 있는데, 진술충이 아주 저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왜냐면 진술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지진이 나서 그 땅과 땅끼리 부딪혀서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인신, 자오, 진술 이런 것들 저기 많이 보는데, 근데 사실은 최근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인신사회가 형성되느냐, 자오묘유가 형성되느냐, 아니면 진술, 충미가 형성이 되느냐, 이 네 글자가 다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네 글자가 다 있지 않더라도 세 글자만 있어도 그것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과 형이 있잖아요. 사신형 뭐 저기 이렇게 그 형과 충을 같이 해서 그냥 인신사에 자오묘유, 진술충미 이렇게 저기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인신사회가 오게 되면 이게 역마니까 뭔가 좀 이동을 하게 된다든지 회사를 옮긴다든지 하는 거고, 왕지충이 되면은 좀 곤란해요. 자오묘유가 오면은 이때는 뭐 저기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간이 묶인 상태에서, 일간이 묶인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천간합을 통해 가지고 묶인 상태에서 자오묘유가 오면 이거는 뭐 수술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진술충미도 마찬가지로 땅이 흔들리니까 뿌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자, 생지충, 인신사회죠. 지지충에서 생지는 막 생겨나는 기운을 말하고, 사람으로 보면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말하는데,
이때는 뭐 저기 그 질풍노도 아닙니까? 서로 부딪히면 서로 많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신충은 금극목이기 때문에 고전명리에서는 교통사고, 골절사고 이렇게 그 보고, 사해충도 수국화 형태로 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 점쟁이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면 그런 것들이 또 돈벌이가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왕지충은 이거 그 왕성한 기운이잖아요. 서로 만만히 볼 수 없는 큰 기운들 간의 충이기 때문에 묵직하게 부딪히는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자오충, 묘유충. 특히 자오충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크게 봅니다. 북쪽과 남쪽이 그냥 팍 부딪히는 거니까. 묘유충은 이제 좀 더 자오충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그런 상황이 되겠고, 고지충은 이제 땅들이 서로 부딪히는 걸 생각하면 되죠. 지진 발생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충격이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땅이 흔들리면 기반이 불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천간충과 마찬가지로 지지충이 발생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좋은 게 없어지면 문제가 있겠지만 나쁜 글자들이 충을 받아서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나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간충, 지지충이 있는데 일간과의 충이 발생했는지를 따져봐야 되겠고, 특히 이제 일간하고 부딪히는 것은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지지충은 일지와 월지의 충이 발생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월지는 월령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일지는 배우자궁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내가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위치에 따라서 작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그 충을 본다기보다는 천간은 그냥 저기 무시해도 되겠고, 그리고 지지 같은 경우는 인신사의 자오묘유, 진술충미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명조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명조는 무인년, 그다음에 신유월, 정해일, 을사시예요. 자, 이제 정화가 일간이죠. 제가 뭡니까 이 월주에 있고, 그 다음에 일지에 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자 사주인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지에 관을 깔고 앉아 있으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금 인신사회를 깔고 있어요. 인신사회가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안정시키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안정시키는 것은 사나 해나 인이나 요걸 가지고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 같은 경우에는 목이니까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해는 수니까 이건 뭐 음식 유통 이런 거 하는 거고, 사는 뭡니까 불이잖아요. 방송 예술 교육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사유축이 된단 말입니다. 사유축이 되면 금이잖아요. 근데 제가 금이 투출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유축에 일을 하면, 즉 IT라든지 이런 쪽에 일을 하면 돈을 벌고 그리고 생활이 안정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사회가 왔는데 뭐 잘못하면 이제 좌우묘도 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인신사회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회 중에 한 글자를 이용해서 그것을 일을 하는데, 그때 사유축이 가능하니까 사유축 금국을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돈도 벌고 그리고 본인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충이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따라오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